자, 벌써 12월이네요. 엊그제 1월 같았는데 여러분들 2022년이요 정말 빨리 지나갈 거야. 정말 빨리 지나갈 거라서 정신 단디 차려야 돼. 그때 제가 플래너 쓰는 거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 읽었어요? 읽었다 손? 되도록 읽어주시고요.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플래너 쓰는 사람 손? 플래너를 강제할까 생각 중이에요. 쓰시라고. 왜냐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공부하려고 옵니까 혹시? 동현이 여기 공부하려고 앉아있어? 거기 적으려고 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 공부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공부하려고 오는 거 아니다? 그럼 놀러 왔어? 아니 공부하려고. 뭐 하러 왔어? 공부하려고 오는 거야. 여기는 성공하려고 온 거예요.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니라 니네 여기 성공하려고 온 거잖아. 명확하게 목표를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공부하는 이유는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네 여기 성공하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성공하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너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면 성공한 사람 모든 공통분모가 시간을 잘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연세대 애들이 그래요. 연세대 애들이 보통 잘 공부하고 잘 놀아. 걔네 축제가 재밌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감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너네 대학생활은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할 거 다 하는데 노는 것까지 잘 노는 미친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가르친 니네들은요. 알겠죠? 남들은 관심 없어. 근데 너네는 그렇게 좀 행복한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아무런 얘기 하나만 해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살 때 그나마 가장 유쾌하고 재밌던 시절 떠올리려고 하면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밖에 없어요. 대학교 시절은 왜 재밌냐면 니네가 실패해도 상관 안 해 어른들이. 그래 대학생이니까 아직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는데 이제 직장에 가면 또 다시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불고 막 재밌게 댕길 수 있는 유일한 4년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잘 즐기려면 고3을 잘 보내야 돼요. 고3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간과했던 아주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 이따가 지문에도 보겠지만 나는요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니네 한번 해봐. 혹시 본인 15시간 공부해본 적 있는 사람? 해보세요. 나이보가 아니에요. 15시간 공부해보시면 알 텐데 다음날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버텼다고. 맨날 얘기해주지 않았어 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6시에 기상을 하면요 6시에 기상을 해서 샤워할 때 여기다 붙여놨어. 샤워할 때 수학 공식, 수학 문제, 아니 영어 지문, 국어 문학 지문 같은 거 붙여놓고 샤워하면서 보면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학원 갈 때 1000번 버스나 제가 가자마자 사니까 1100번 버스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 그 1100번 버스 타고 쭉 가면서 이렇게 10,000번 사람이 꽉 찼잖아. 잡고 이렇게 교재 영어 교재 펴면서 그러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가고 8시 반까지 등원이에요. 그럼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풀스트리트 싹 다 공부하고 저 딱 하루에 2분 쉬었거든요. 2분만 쉬고 나머지 다 공부에 꼬라박았어요. 점심 저녁 먹을 때 독서대 세워놓고 거기서 단어 외우고 영어 지문 보고 그러면서 밥은 먹는 시간 아깝다. 감히 나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인생이 감히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밥도요 더럽게 맛없게 먹어서 밥 비벼가지고 대충 때려넣고 그렇게 살았어요. 10시에 다시 집에 갈 때도 버스에서 이러고 갔고요.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또 보고 샤워하고요. 그 다음에 잘 때 플래시 키고 단어 외우다 잤어요. 하루를 그냥 공부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15시간 나와. 해봐. 아마 진짜 극한에 치달을 거야. 나는 그게 옳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단점이 생겼어. 내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밀어붙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8월에 번아웃이 옵니다. 8월에 번아웃은 이게 번아웃이 오면은 뭐가 무섭냐면 때려치려고 그래. 때려치려고 해서 나 8월에 그만두려고 했어. 미친놈이죠. 제가 6월인가에 1등 했거든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을 다 가졌죠. 그때 합격 예측하는데 세상에 연세대가 안정이야. 나 그때 깜짝 놀랐잖아. 제 인생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던 애가 갑자기 8월에 꼬꾸라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학원을 그만 다니겠대. 진짜 엄마한테 뺨만 안 맞았지.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행히 존버를 한 게 다행이죠. 다행히 존버를 해서 그래도 수능은 그래도 역대 평가원 중에 제일 잘 본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1등 했을 때보다 못 봤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요, 쉬는 시간을 존중을 하나도 안 했어. 쉬는 건 사치다. 나 같은 새끼는 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가학한 거야 자꾸. 그러면서 정신도 막 오락가락하고 문제가 많았어 그때.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니 그때 안 느꼈다. 28에 느꼈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그리고 120% 전력을 다하는 게 무조건 옳은 건가? 내가 그래서 쌤이 28에 서울대 도전했잖아. 서울대 도전하고 나서 너네한테 절대로 열심히 하는 말 안 해. 그게 정답인 것 같진 않아,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그때 공부 좀 할거,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재수를 하시든 반수를 하시든 삼수를 하시든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 못하고 지금 공부 안 하는 거 같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게 잘못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인생이 그렇더라고. 내가 되게 니네 학교 한 요 정도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니네가 되게 거기서 안 벗어나. 그냥 비슷하게 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5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잘 쓰는 거를 지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3개월 걸려요. 그래서 너네 다 프리패스나 이런 거 끊으니까 제일 베스트는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주는 플래너가 제일 좋아. 알겠죠? 그래서 플래너를 사시든, 그리고 요거 2022 아니면 정 아니면 이거 사세요. 참고로 저 이 회사랑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플래너를 사시는데 아트박스에서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아트박스에서 파는 막 8,000원, 7,000원짜리 문제가 뭐냐면 날짜가 안 써 있어. 그래서 니들이 써야 돼. 그런 거 사지 마. 그거 시간 너무 아까워. 니네가 일일이 다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날짜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플래너 사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런 플래너는 조금 비싸요.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얘도 지금 얼리버드라서 15,000원에 팔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써야지 하면 이거 사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왜냐면 우선순위 매길 수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선순위 매기고 시퀀스를 나눌 수 있는 플래너로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매길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다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록을 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말이 플래너지만 여러분들 플랜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플랜을 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플랜은요 어떤 감각에서 오냐면 하루를 기록하는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루를 다 기록해 주셔야 돼요. 세세하게 그렇다고 찌질한 것까지 막 엄마 심부름각 이런 거 쓰라는 건 아니야. 막 조깅 15분 하기 이런 거 말고 크게 너네 공부에 필요한 대계획 큰 일정들만 쓰시는데 그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쓰라는 거죠. 현우진 인강듣기 이렇게 쓰지 말고 현우진 강의를 들으면 강의 책은 뭐고 몇 강을 들을 건지, 현우진 시발점 14강 아니 현우진 시발점 수원 14강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쓰시고 반드시 오른쪽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니네가 인풋을 얼마나 썼고 그 인풋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꼭 기록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뭐 거기다 우선순위네 뭐네 했는데 그냥 딱 하나만 얘기할게. 기록만 해와. 기록을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강제하는 거고요. 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평가했는데 C, D, F가 나왔다. 그럼 플래너 꺼내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플래너를 꺼냈는데 합당의 이유가 영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가령 나는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내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후순위를 밀렸다. 난 이거 엄청 칭찬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우선순위를 판단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됐으면 뭐라고 하겠죠? 근데 판단 기준까지 명료하고 논리적이라면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C, D, F인데 보니까 공부를 그냥 안 했다던가 공부를 다른 걸 했는데 다른 거 이상한 걸 했다던가 진짜 그때는 막 한국사 하고 있고 막 예를 들어 그러면 진짜 그 자리에서 다 뒤엎을 거야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 일단 네가 기록을 좀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이거 생기면 내가 감히 확신하는데 일단 사실 나도 부끄러운데 처음이야.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다 플래너랑 다이어리를 이렇게 끝까지 다 쓴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 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딱 잘라 얘기해줄게. 남들 2개 할 때 니네 6개 할 수 있어. 지금 저 보시면 그냥 여기 아무거나 랜덤에서 했는데 저 이날 일 다 했죠.
근데 제가 원래 보통 일을 이만큼 해요. 보통 10개 이상 하거든요. 근데 저 지금 10개 이상 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했는데 되게 이래요 하루가. 그럼 니네는 남들보다 하루를 2배로 사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록을 해오시면 그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계획 세우는 감각이 생겨.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록을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플랜 이게 2022년 걸로 할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1월 1일 거부터밖에 없을 거거든. 그래서 내년부터 쓸 플래너는 지금 사시고 얘는 지금 사야 싸. 얼리버드 머시기 해가지고 내년보다 오래 사는 게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내년 플래너를 미리 사두시고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일 베스트는 인감업체에서 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거 없으면 따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달은요 그냥 A4 용지에다 끄적여도 돼. 아니면 남는 거 있잖아 아무데나 써 그냥. 아니 그냥 교재 뒤에다 쓰든가 기록이라도 해봐. 하루를 니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니들이 느껴봐. 알겠어? 그래서 가장 좋은 스탠다드는 뭐냐면 잘나고 누웠는데 죄책감 들면 그거 잘못 산 거야. 잘나고 누웠는데 뭔가 오늘 불안해. 이게 불안함도 이게 좀 구분돼. 그냥 수능이 막연해서 느껴지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은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뭔가 좆된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있어. 그 느끼고 싶지 않은 그 불안감이 있거든. 그게 느껴지면요. 그리고 그게 자꾸 적체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너네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손들어 볼게요. 나 기록한다. 손 하루하루 기록한다. 2명밖에 없어. 지금 7명 중에 나머지 5명이요. 꼭 기록하세요. 니들이 원하는 게 성공이라며. 저는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분모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분모는 시간을 멍청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멍청하면 성공을 못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럼 똑똑해지려면 본인을 제어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해요. 나를 설득하지 말고 니들 스스로를 설득할 줄 알면 돼요. 내가 봐도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합당해. 이건 당연히 하는 게 맞아.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을 스스로 설득할 수 있으면 남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걸 기준점으로 두고 한번 늘 판단해보세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야. 안 되면 기록하면서 나한테 질문해. 도와달라고. 기록조차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나 모르잖아. 알겠지? 그래서 시간도 정해드릴게요. 지원이 제외하고 나머지는 8시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원이는 미술을 해야 되니까 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싸 개꿀 나는 플러드 이거 아니야. 너는 6시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8시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8시간 하고 있어요. 손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6명 명심하세요. 5명. 나머지 5명 오늘부터 8시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죠? 내년부터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재수로 인도할 거라는 거. 알겠죠? 끔찍한 생각 하고 싶지 않죠? 제발 명심해. 무조건 오늘부터 8시간 하는 거야. 왜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푼 거 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제 갈 길이 멀구나.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 니네가 들 거야 아마. 그치? 왜 그러냐면요 이거 어제 월급 애들이랑도 했고 이제 너네랑 하는 거란 말이야. 16명의 정답률이요 16분의 1입니다. 어제는 전멸했고요. 우리 오늘 핫토 반에서는 오늘 정답자가 1명이에요. 요 문제요. 정답자가 1명인데 정말 놀라운 건 오답자들 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상세 분석에 마스터키를 찾으셨습니까? 싹 다 N이야. 그러면 답이라는 걸 확신하셨습니까? 다 N이야. 니들 거 봐봐. 혹시 N 써있는 사람 그지? 니들 오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답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다 답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사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정답자도 N이라 돼 있어. 그래서 네가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나는 1번 문제를 내면서 좀 씩 웃었거든. 이거 애들 다 이거 하겠지? 그래서 이거 하면은 진짜 재밌는 일이 생기겠지? 라고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 빼고 다 이거 하더라고. 그래서 풀어보자. 잘 봐봐. 알겠죠? 자 1번 동현아 이거 거기서 보여? 이거 왜 이렇게 흐리지?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왜 이렇게 흐리게 나오지? 얘가 좀 유난히 흐리네. 어떻게 하면 좀 낫나? 어때? 다음 거요? 아니요, 이거 좀 괜찮아요. 이거 좀 어때? 영화야? 보여? 카메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다각화래. 투자 다각화. 기본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 얘기하겠네요. 2번 노후화된 사회 기반 시설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하래. 갑자기 기후변화 난데없이 빠졌네. 국제사회 대대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대. 환경을 고려한다면 사회 기반 시설의 지나친 확충은 불필요하다. 얘네 또 갑자기 세모로 가네. 그죠? 5번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의 기후 변화가 가져올 위험이 고려되어야 된다. 응? 기후 변화. 그러면 일단 사회 기반 시설이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죠? 이러고 한번 가봅시다. 자, designing, building, operating, upgrading, and eventually retiring infrastructure projects. retire가 은퇴하다라기보다는요, retire는 물러서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자동사로 쓰이는데 자동사 아니죠. 지금 목적어 있죠. retire가 타동사로 쓰면 뭐냐면 물러나게 하다, 그냥 퇴역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쓰고 이제 낡아 빠지는 퇴역시키는 거. 그래서 infrastructure라고 나왔네요. 이게 기반 시설이죠. 자, 사회 기반 시설을 요렇게로 하는 것들은 다 굉장히 비싸대요. 오케이, 기산 제압했어요. 그래서 infrastructure 갖고 이런 거 하는 행위는 되게 비싸다,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뭐 expensive가 뭔가 비싸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라고 해서 세번 치는 것도 뭐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갈게요. 그럼 어쨌든 infrastructure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기산 제압에서 잡았으니까 이제 흐름을 잡아봅시다. As aging infrastructure, 자, 나이가 들고 있는 노쇠하는 사회 기반 시설은요, 고쳐지고 개보수되죠. 그리고 이제 개보수 되다 보면 새로운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도 50년 지나면 지금 자, 그래서 새로운 우리 아파트도 50년 지나면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새로 짓는데요. 자, incorporate가 무슨 뜻일까, 선우야? 법인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도 맞긴 한데 이거 회사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통합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integrate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통합하셔야 된다. 미래의 risks, 위험을. 자, 잘 봐. climate change죠. 기후 변화로부터 오는 미래의 위험을 incorporating 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여기에서 오는 위험을 incorporating 하는 게 must네? 반드시네? 주장이죠. 일상이 되어야 되니까 해라는 하라는 소리잖아. 이거 오버한 사람이 16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몇 번 갔냐? 2번 갔습니다. 압도적으로 다 2번 갔어요. 왜? 이거 놓쳤어요. 니네 이거 평가원 교수님도 알아. 이거 놓치는 거. 니네가 나중에 수능 문제 풀어보면 알아. 다 저딴 식으로 시작해. 나중에 어려운 거. 알겠어? 내가 그래서 매번 얘기하잖아. 기산 제압하고 흐름을 유지해라. 과연 인프라스트럭처가 갖는 핵심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라는 걸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 했잖아. 여기 클라이밋 체인지 왜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갔죠? 소리 지나갔지 그냥. 아니야? 체크했어? 그럼 너가 더 나빠. 체크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잖아. 그냥 지나친 거는
괜찮아. 그래 몰랐던 거잖아. 근데 몰랐던 게 아니라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했다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가 체크를 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그러면 연결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잘 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문을 깔끔하게 스스로 제대로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겼으면 내 앞에 여기 안 앉아있지 혼자 있겠지 못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습관으로 문제를 풀면 영어 지문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항상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저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뀐 스타일로 푸셔야죠. 왜 시간 압박이 들어가면 자꾸 옛날 습관이 오냐고요? 왜 체크를 해놓고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냐고요? 시간이 쫓기니까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압박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가르쳐준 거를 계속 해보려고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 풀고 마스터키 잡으라고 했잖아. 그거 그냥 대충 문제 풀지 말고 너네가 정확하게 계속 내가 가르쳐준 거 기선제압 흐름 유지, 마스터키 잡기, 문제 풀이 이 4단계를 거치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야. 자 그리고 잘 봐. Those risks라고 했잖아. 이러한 위험. 이거 future risks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로부터의 위험이 take A into account. 고려하는 거에 실패한다면 뭐로 이끌 것이다?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될 거니까 안 좋은 얘기죠. 그리고 서비스 기간도 짧아질 거니까 안 좋은 얘기네. 그러면 저렇게 그러니까 저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즉 부정과 긍정을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그래서 마스크가 자꾸 이거라고. 다음 것도 봐봐. 또 페일링이네. 지금 대국법이죠. 또 통상으로 유지됐죠. 여기 봐. Climate Resilience잖아. 아까 답 2번한 사람 중에요. 마스터키 여기다 있는 사람 아까 봤거든요. 근데 왜 2번하냐고. Climate Resilience가 있는데 기후 회복력에 프로젝트를 걸었는데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 더 쓰레기가 많아지고 결국 붕괴할 거래잖아. 그죠?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거 하라고요. Climate Resilience라고 또 얘기해줬잖아. 그죠? 2번 간 사람 뭐예요? 인프라스트럭처에 꽂힌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관리하라는 건가? 하고 니네 멋대로 이미지대로 비벼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밑에 문제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N이라고 하지. 니네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 인프라스트럭처를 잡긴 했는데 답이 2번이는 게 그러니까 마스터키 답 2번 한 사람 안 그려져 있죠? 왜? 니들도 알잖아. 답의 근거가 없다는 거. 근데 왜 꾸역꾸역 2번에다 꾸겨 넣냐고. 알겠죠? 첫 번째, 시간 압박 때문에 그래요. 시간 압박 때문에 니네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2번. 선지 먼저 읽어보죠. The most common mythological themes. theme은 주제라는 뜻이죠. Across cultures. 그러면 이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한 흔한 mythological 신화적인 주제니까 주제 나열하겠네. 그죠? 2번 fundamental traits. traits는 특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특징을 S 붙인 거 보니까 이것저것 나열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human nature and psychology, the importance of studying. 그럼 영어는 중요성이니까 주장이 나오겠네요. 주장, 그죠? Of studying myths to understand human nature. 또 인간 자연 하지 말고요. 인간의 본성 알겠죠? 4번 the difference, 차이점 between mythological stories and historical facts. 신화 이야기랑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 사이의 차이점. 그럼 얘는 동그라미 세모로 대립되겠네. 그다음에 5번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5번은 세모 나오겠네요.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거에 대해서 줄줄이 나열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로 싸우고 있겠네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의 논리 구조로 갈 거고 기본적으로 신화라는 애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정도는 잡을 수 있죠. 자, 미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잡아봅시다. 설명했었을 거예요. 미스 지원 핵심 뜻이 뭐라 했죠? 자, 선호. 희망? 신화. 운명. 땡. 기억나? 허구. 아니, 허구는 아니야. 지원이?
거든. 영아. 그 신호를 얘들아, 내가 미스 근거 없는 이야기라 했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 녹음문이란 뜻. 그래서 미스가 니네가 지금 얘기한 거. 첫째, 신화. 둘째, 잘못된 통역. 이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다이어는 핵심의 뜻을 기억하는 걸로 확장하면 편하다고. 그래야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알겠죠? 왜 신화가 미스겠어요? 성준아, 박혁과세가 아래서 나왔다고 해서 너 진짜 그거 믿어? 오, 박씨는 다 아래서 나왔나? 그러고? 너 박씨잖아. 네. 너 아래서 나왔어? 신화죠? 개소리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묵은물이죠. 그러니까 미스가 신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솔직히 고3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미스는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근거 없이 통념, 널리 알려진 통념. 나 초딩 때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나 자고 일어났는데 문 닫혀있는데 선풍기 틀어졌습니다. 와, 죽을 뻔했네. 이랬다니까 우리. 진짜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줄 알았어 우리. 그래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미스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얘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싫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We tend to think of myths. 자, 신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silly old stories. 부정으로 시작하네. 자, 기선제압 됐죠? myth는 부정이라고 생각한대요. 우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 통념을 뒤집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bout the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of gods, warriors, and demons. demon 악마라는 뜻이야. Invented by primitive. 자, primitive는 영어의 무슨 뜻? 원시죠. 원시, 그쵸. 잘했어요. 자, 원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대. 세상을 설명하려고. 근데 그게 뭐야? 원시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현대 과학으로.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낸 그런 미개한 이야기에 불과해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알겠죠? 그럼 뒤집혔네. 이게 무조건 동그라미죠. But it is a mistake to dismiss. 자, 세모의 세모니까 긍정이죠.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간과하지 말아야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 뭐를? These stories as trivial and old-fashioned. trivial 사소한, 시덥지 않고 그다음에 구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 With no more important meaning for humanity. 인류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뒤집혔죠. 두 부니까 금이죠. 자, scholars 갑자기 학자 끌고 왔네. 그럼 학자만 인용했다는 건 앞에 내용 강화하겠다는 거네. 그럼 동그라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common themes in myths 신화에서 나오는 흔한 주제들은요 from many diverse cultures speak to us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주면 about the universal concerns of all people and about ways of thought that all humans shares. 자, universal 보편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의 보편적인 사고관, 가치관 같은 것들을 보여준대. 누가? 신화가. 그러면 스픽은 긍정이네요, 그죠? As we move increasingly toward a unified world,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구촌 시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시국에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To see how much basic human nature we all share. 자, basic,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다 나누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거는 중요하대. 맞죠? importance. 그 다음에 basic human nature. 그래서 마스터 키 여기 있어요. 답. 이건 쉽죠? 그래서 요번에 문제 푸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3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기가 숄컷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푸셔도 되죠? 실제로 저는요 여기 보고 풀었어요. 그래서 유니버셜이랑 베이직이랑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권에 있는 신화들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화는 인간의 humanity, 인류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걸 이 문장에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푸는 것도 저는 제법 괜찮은 인사이트라고 생각해요. 여기 마스터키 한 사람 칭찬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도 쉽죠? 2번은
솔직히 1번보다는 쉽지. 그래서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요.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워. 근데요. 니들이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건들 건데 어제 월급에서는 이거 맞춘 애가 있었거든. 내가 니네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 얘기할 거야. 제가 지금 분필 뭐 드는지로 추론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파란색을 줄 거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짧아졌으니까 머리 곱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얘기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선. 동현이 해봐. 성준이 왜? 넌 없어? 소연이, 지원이. 아 졸려 아주 그냥. 지현이는. 일단 틀려도 한번 해봐. 뭐라고? 오, 맞춘 사람 한 명 더 나왔네요. 가정법이죠? 저거 나 답 어디서 풀었냐면 나도 풀어봤다 했잖아. 나 여기서 다 골랐거든. 저 여기서 다 골랐어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니네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찾는 거, 그것도 역시 학원 가는 이유죠. 이 두 개. 내가 모자란 걸 채우고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알게 하려고 지금 학원 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실 그리고 가정법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가정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내가 눈에 얘기했지. 잘 봐,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줄게. 자, 일단 선지문제 6점. quantitative. quantitative는 양적이라는 뜻이야. 양. 수량 할 때 그 양. 양적인 리스크 위험 분석. 그것은 safeguard. 안전 대책이래요. against bias. 편견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좋은 거네. 그치? 자, 2번 car accidents happen more often than statistics shows.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차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난다. 자, 3번 traffic accidents lie not in the mistakes of others but yours. 차 사고는 다른 사람이 니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는 얘기고요. 4번 what are the predictive tools for estimating road accident risk. 도로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의 위험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예측 가능한 툴은 뭐가 있을까? 이거죠. 이건 설명하겠네. 5번 perception bias라고 해서 얘에 대해서 설명하나 봐요. What makes you underestimate the risk of car accidents? 차 사고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거니까 얘는 세모겠네. 5번 문제 세모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일단 가는데 자꾸 차 사고 얘기 나오고,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선제를 해보겠습니다. Assessing even probabilities is one province of risk analysis. province는 너네가 도, 지방 뭐 이렇게 외웠을 거야. 경기도 할 때. 그래서 경기도가 영어로 경기 프로빈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덩어리가 있으면 그거를 잘라서 분해하는 게 그게 프로빈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빈스 그냥 부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risk analysis, 위험 분석에 있어서 한 분야래, 한 부분이래. 이렇게 잡아 그냥. 알겠지? 그래서 위험 분석은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Hugh네, 성준아, Hugh 바로 뭐라고? 부정이죠. Few risks have been analyzed as thoroughly as car accidents. 이거 해석 안 됐지? 그죠? 부스터 지금 70에서 100 사이 하고 있는 사람 손은 70에서 100.
이거 나오지 않아? 이거 내가 했는데. 잠깐만, 우리 반에서 부스터진 복수력이 뭐지? 내 기억이 맞다면 선호 아니면 영화인데. 본 적 없어요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했는데 원급 비교에다 부정 때리면 어떻다? 그럼 직역을 해볼게. 자, 찔끔의 위험이 완전히 분석될 때 똑같이 철저히 차 사고만큼. 그 말은 뭐냐면 차 사고만큼 위험 분석이 가장 많이 되는 애는 없다는 거네. 그죠? 표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 부정이랑 원급 비교 합쳐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만큼 똑같은 애는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최상급 표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만큼 위험을 그렇게 많이 분석당한 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car accidents가 나왔죠. 그럼 차 사고랑 위험 분석이 같이 나올 건가 봐. 그죠? 그래서 차 사고에 맞춰서 가는데 왜냐면 다음에 most drivers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많은 운전자들이 이득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면 학원 가는 의미가 없잖아. 집에서 혼자 할 때랑 똑같잖아. 그치? 어떻게 하라고요? 할 텐데. 그렇게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문제점을 식별했으면 그걸 보완하는 게 그게 복습인 거야. 알겠죠? 자, 이득을 얻을 텐데라는 거 이득을 얻는다는 거야? 안 얻는다는 거야? 안 얻는다는 거죠. 실상은 from knowing about those analyses 이러한 분석을 함으로써 그걸 알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받을 텐데 아이 멍청한 새끼들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알겠지? 그러기보다는 뭐 하고 있대? Relying on their own intuitive. Intuitive는 지원아 무슨 뜻? 최근에 배웠습니다. 직관적인 위험 인지 감지에 의존한대.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이것도 부스터에서 안 했어요? 우드 때려놓고 뒤에 rather than otherwise 나왔을 때 이거 하기보단 얘네가 이거 할 텐데 이거 하고 있네? 그럼 이거 나대의 법이랑 똑같죠? 이거 하지 말고 시키다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rather than에는 지금 intuitive는 소연아 동그라미 쳐야 돼? 세모 쳐야 돼? 세모 쳐야죠. 얘들이 이거 하면 더 이득을 받을 텐데 오히려 이거 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럼 인투이티브는 세모라고. 이거 뭐랑 대립 때? 이거랑 대립 되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더 나을 걸 이 새끼들은 지금 직관성에 의존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디서 느껴져야 돼? 가정법에서.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뒤집은 게 지금 핵심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봤는데 although often sensible. 자, sensible도 물어봐야지. 시간아 sensible 무슨 뜻? 그녀의 머릿속에 민감함이 떠오를 것 같은데 민감함 떠올리려고 했죠. 근데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혹시 상존했나요? 자, 동현아 sensible. 성준아? 뭐야? 이거 너네 지금 배우지 않았어? 최근에 배웠을 텐데. 뭐야 그럼 하나? 현명한. 민감함은 뭐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센스라는 그 감각을 형용사한 거야. 근데 센서블은 뭐냐면 그거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인지 상태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건 똑똑하냐는 뜻이고요. 이거는 감각이 민감하다는 뜻. 알겠지? 이거 내신할 때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센스를 그는 현명하냐는 뜻이에요. 그래 그게 현명할지 모르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거잖아. Risk perceptions. 위험 인식은요 되게 biased 돼 있어요. 편견에 치우쳐져 있어요. 세모네요. 그리고 for example과 같은 얘기 하겠네. 왜 제가 마스터키라는 걸 확신했냐면 bias 뒤에 나온 for example 분명히 앞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할 거고 그리고 앞에 가정법을 통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 해가지고 편견에 치우쳐져서 문제라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저거 뒤집은 게 답이겠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스터키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보이죠? 그리고 세모죠.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문철 TV거든요. 한문철 TV 그 기상천외 매번 새롭고 매번 짜릿해. 어떻게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미치는 사고가 많이 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문철 TV 보면은 느껴진 게 되게 뭐냐면 저건 나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걸 사고를 내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나 그런 거지 사고를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어떻게 사고의 위험성을 나는 낮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막 비행기 추락하고 떨어져도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위험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underestimate가 여기서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어때? 1, 2, 3번 다 교훈점이 하나씩 있었죠? 3번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었고, 그지? 2번은 우리가 자주 봤던 거기 때문에 내가 본 게 그러니까 내가 맞나? 그걸 확인하라는 용도에서 그래서 2번은 쉽게 냈어요. 사실 나는 1번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건데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요거는 너네가 아직 제대로 마스터키를 잡는 연습을 더 꾸준히 해야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됐죠? 혹시 질문 있나요? 셀프 테스트? 없어요? 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한 번 더 할게요. 기습으로. 알겠죠? 여러분들 내일 복습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트렁크로 다시 와요. 13번 보시면 되죠. 원래 16번까지 해야 하나 16번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최대한 집으로 나가봅시다. 13번부터 15번은요 겁나 좋아요. 자, My office desk you love. 너가 좋아하는, 너가 사랑하는 데스크를 사래요. 야, 누가 봐도 답 아닐 것 같지 않냐? 누가 이런 걸 질문했네, 그지? 아닐 것 같지만 네가 좋아하는 데스크 사래요. 2번 What your desk says about you. 어떤 데스크인지가 너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3번 데스크는요 key to the office design. 이건 디자인 얘기하는 거고. 4번 best desk arrangement 배열, 정리. 그게 for your success. 얘는 그럼 성공 얘기하는 거네. 5번 co-working. co가 나오면 함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업이라고 했는데요. 협업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타입이래. 그럼 이건 협업 얘기하겠네. 그냥 기본적으로 사무실 얘기할 거고, 그리고 책상 얘기가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책상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거 역시 고2 지문답게 have trouble ing, 그죠? 내신할 때 많이 했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당신의 컴퓨터 모니터를 두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글. 그러니까 난잡하다는 거죠. 사무실 책상에. 그래서 컴퓨터조차 놓지 못할 정도 개판이라는 거죠. 아니면 당신은 미니멀리스트,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조금만 갖고 있는 걸 추구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설 2로 시작했죠? 설 2로 시작했지만 정글은 메스랑 연결하고 미니멀리스트는 니트랑 연결하면 되죠? 어쨌든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당신의 직장은 뭐 할 수 있다? 너에 대해서 너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럼 이거 연결하면 끝날 것 같지 않아? 그지? 두 가지식이죠. 얘 연결해 볼게요. 자, every office worker has a particular type of desk they keep. And a number of studies. 연구 끌고 왔네. 그럼 연구니까 인용하겠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뭐라고 드러내냐면요. State of your desk. 당신의 책상 상태가 아마도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영향을 끼칠 거다. 내려왔네요. 자, 답 계속 가고 있죠. From A to B. 그래서 오히려 disorder가 무질서라는 뜻이고 거기다 명사나 에러에 붙었으니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건 무질서 아니면 개판이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개판인 사람들이 더 창의성이 높다. 아인슈타인 책상 개판 5분도 아니야. 그냥 개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 쩔잖아. 그지?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너무 많으면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부터 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술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야? 우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준다고요. 뭐? 책상에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얘기하는데 또 내려왔네. 그리고 데스크가 so revealing 엄청 드러낼 수 있어 우리에 대해서. 또 내려왔네. 몇 번? 2번 마스터키 그렇죠? 자, 두 가지씩 몇 번 봤죠? 지금까지 하면서 두 가지씩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타고 그리고 고이 지문답게
하지만 여기서 그냥 끝낼 수 있는 수준의 사이즈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지 분석은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해석 연습으로 갈게요. 자, 넘어가도 되죠? 자, from A to B 봅시다. from A to B는 당연히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야? A에서 B까지죠. from A to B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떠냐면 앞에서 핵심을 얘기하고 그걸 부연 설명한 나열할 때 많이 써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from A to B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치사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from이 어디서 끊기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from A to B는요. 중간 전치사부의 범위만 잘 파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부터 이러한 생각까지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 이렇게 통사구조 유지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니까 툴만 잘 찾으시면 된다. 알겠죠?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2번은요 관계부사 생략이라 써놨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동사 잘 찾으셔야 돼요. 이거 동사 어딨냐면 여기 있어. 주어는 어디 있어? 어때요? 주어랑 동사 더럽게 멀죠? 그럼 저 분명히 수일치 나옵니다. 아니면 동사 알 찾을 수 있는지. 왜냐면 여기 지금 동사구가 있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를 제대로 못 찾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계부사 Y가 생략됐거든요. 관계부사는 절을 끌죠. 그래서 관계절을 수반하죠. 그래서 동사가 끌려올 텐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주어가 저 원부터 무려 여기까지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관계부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 살리고 지금 관계부사 지운 거죠. reason이 Y랑 뜻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유가 뭐냐면요. 물리적인 공간이 가령 우리의 사무실 책상 같은 건데 엄청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 이유는 뭐야? 책상이 우리의 많은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이유가 지금 뒤에 서술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책상이 그래서 뭐한다? revealing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책상 우리 교무실만 보더라도 선생님들이 다양해. 저랑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좀 저랑 선생님, 지원쌤은 좀 깔끔하고요 책상이. 그리고 부원장님 원장님 조금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가 더 낫고 이거 아니야. 책상은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내는 거지 어떤 게 더 맞고 어떤 게 더 틀리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사실 학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가르침 받잖아. 깔끔하게 정리해라. 보기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책상 청소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라면 냅두세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반대로 너저분하면 스트레스 받아. 일을 못 하겠어 나는. 그러니까 깔끔해야 돼서 나는 구역이 제각각 하는 일을 정해놨거든. 그래서 그게 영역에서 벗어나면 저는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요. 왜냐면 너저분하면 못 찾겠으니까. 그건 성향 차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너저분하다고 욕먹은 적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자, 서리는 앞으로 이렇게 바로 처리할게요. 자, 얘는 그냥 뭐 얘기한 거예요? 정글이 단지 매스 얘기한 거고 미니멀리스트가 니트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서리에서 찾을 수 없고요. 오히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리 부분은요. 결국 뭐 얘기한 거야? 매시 or 니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 니트 or 매스라 쓰세요. 자,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내용이죠. 핵심은 어디 나와요?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업무 공간이 성격에 대해 많이 드러낸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즉 핵심이 맨 앞에 나왔죠.
조괄식이네요. 조괄식은 그냥 밑에서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studies 나오죠. studies 연구 인용했네요. 영화야, 연구 인용하면 앞이랑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끝났네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기 state of your desk might affect how you work 내려왔죠. 그 다음에 personal presentation of our desk states about ourselves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office desks can be so revealing about us 내려왔고요. 끝. 그래서 흐름이 유지됐네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문 유형이요 인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 되셨으면 14번으로 오시면 돼요. 다 됐어요? 영화 안 보여? 뭐 안 보여? 어? 넘어가도 돼? 넘어갈게요.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얘기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읽어봅시다. Productivity 생산성은 온다. Endurance endure가 견디다죠. 그래서 endurance 하면 인내라고 하시면 돼요. 존버라고 하죠. 속이 patience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키워드를 얘로 잡아도 되고 얘로 잡아도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productivity라고 해도 돼.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뭐. 아니면 반대로 하셔도 돼요. Endurance에 네모치고 productivity에다가 물결표 하시는거예요. Give your body and mind time to relax. 진정시키래. 3번 It is dangerous. 네모네요. 자, 헬창되는 건 위험하대요. 헬스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4번 Activate. 활성화시켜라. Positive emotions. 오케이.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떠올려라. 만들어내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얘는 또 좋은 얘기하네요. 자, take more time for work and less time for vacation. 자, 이런 거는 절대로 답이 돼서는 안 되죠.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대인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더 많이 하고 덜 쉬라? 지원이 그러면 할 거야? 아니야? 근데 월급이 700인데? 아, 그러면 안 돼요. 개처럼 말을 하네요. 자, 월급이 700이면 개처럼이래요. 당연히.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네. 이제 자, introduce는 성우야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여기서 리커버리하는 듣고 와서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죠? 도입하다라고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회복을 도입하는 거. 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얘는 완전히 인생을 바꿨다. 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꿨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아니야? 그러면 트랜스폼드에서 동현아 동그라미가 느껴져? 세모가 느껴져? 동그라미가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상식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회복을 넣었더니 와,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in 4 or 5 intensive hour and a half sessions, each followed by at least 15 minutes of recovery. Recovery. I get just about as much done as I did previously in a 12-hour marathon day. 자, 12시간 마라톤이니까 풀스테이트 한 번에 일했다는 거예요. 12시간에. 그거랑 1시간 반짜리를 4-5번 했다는 거니까 6-7시간 정도 되는 거죠. 훨씬 적게 해냈는데 똑같은 양이네. 그럼 선우야 세모 동그라미 당연히 12시간 일한 거야. 이게 같다는데?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 동그라미는 세모. 동그라미죠? 동그라미죠. 자, taking one full day off. 하루를 내리시는 건 recovery네. 그래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makes me more productive. 동그라미네. And finally, I have come to see vacation. 방학, 휴가. 좋아. 끝나지 않았어? 그만 읽어도 되지 않아? 솔직히 휴가 짬, 쉬자, relax. 다음 2번. 아스토키 내놔.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을 존중하셔야 돼요. 휴식 시간 없는 수험 생활은 무조건 번아웃으로 귀결되고요. 번아웃 오면 여러분들 중도 탈락합니다. 번아웃이 왜 무섭냐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갑자기 8월에 대뜸 갑자기 학원을 안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학원을 안 나오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학원을 안 나온다는 상징적 의미 뭐냐면 그냥 나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번아웃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120% 해보세요. 니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120%를 해본 적이 없으면 이번에 공부로 120%를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너네가 어른이 됐는데 120%를 하고 있다, 이거 망합니다. 이거 나중에 내가 알쓸 신작에서 어떤 소설가가 얘기한 건데, 이거 내가 기억이 나면 바로 링크 보내줄게.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직장에서 본인이 120% 일을 하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멋있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여야 되지, 아니면 80이 제일 좋고요. 80에서 100이 제일 좋고요. 솔직히 80 이하는 그건 좀 그래. 그거는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사는 거니까. 그래서 120은요 왜 안 좋냐면요, 이거 무조건 인생 터집니다. 무조건 번아웃 와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캐파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인생 망가져.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난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항상 강조했거든.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갔으면 내 주장은 더 강력했겠지만 아쉽게도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조건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왜냐면 그걸 일깨워주는 새 마법의 단어, 워라벨이요.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근데 어쩌면 갑자기 내가 일에 잡아먹힐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용단을 내줘도 된다. 알겠죠?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하셔야 돼. 지금은 너네 쉬지 마. 너네 지금 인간 아니야. 인간이 되려면 일단 열심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8시간 하시면 되고요. 자, 문장 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한번 들어가자. 자, 지원아, 원급 비교 전략 바로 보자마자. 지안이, 소연이, 똑같이 그치? 똑같이. 그래 어순대로 만나잖아. 자, 4-5번의 강도 높은 1시간 반짜리 세션들 안에서 각각은 follow, 픽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쉰다는 거야. 최소 15분이요. 이거는요, I get, 나는. 자, 이거 너네가 보통 준사역이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make는 사역동사도 동사어령 쓰고 준사역동사까지 투부정사 쓴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명인데, 사실 get이랑 make가 뜻이 달라서 그래. make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내 자의적 의지를 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선우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훈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서 이러면 make인데, 그냥 내가 단어 시험을 빡세게 했더니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네? 이러면 get 쓰는 거야. 나는 간접적으로 환경을 조성했는데 선우가 열심히 하잖아. 이건 내가 그래서 저걸 직접적으로 제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단어 시험을 빡세게 한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get이야. 그래서 그 뭐지? 영향력의 그 강도가 낮아서 그래서 도구정사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얻게는 얻는다 하시면 돼요. get은 거의 대략 똑같이 많은 양을 된 채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많은 양을 한다는 거죠. 뭐만큼 내가 이전에 12시간 마라톤을 했던 것만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원급 비교는 S를 저는 어떻게 하라고? 똑같이. 알겠지?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똑같이라고 하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비유적 표현을 쓰죠. 진짜 얘가 단거리 주자가 아니잖아. 스프린터는 100m, 200m 뛰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자, 똑같이 나와서요. 오늘날 스프린터처럼 나는 똑같이 많은 양의 일을 끝낸다. 내가 그 전에 마라톤 러너가 그랬던 것만큼. 자, 그러면 스프린터는 뭐야? 쫙 하고 쉬고 쫙 하고 쉬고 쫙 하고 쉬는 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마라톤은 계속 빡세게 하는 거.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이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as 나오면은 지현아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잘하셨습니다. 자, 얼른 보자 이거 하고. 자, Introducing Recovery는 Transform my overall experience. 긍정이네요. 자, 회복을 도입하는 것이 삶을 뒤바꿨대요. 그래서 두갈식이자 그 다음에 필적은 지금 주장하고 있죠. 이 주장은 당연히 근거가 나오겠죠. 근거. 그냥 난데없이 휴식하면 좋아라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죠. 이거는 주장이니까 뒤에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라는 거. 요거를 너네가 확정적으로 추론하시면 돼요. 근거는 주장이랑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흐름이 유지될 거라는 거. 그래서 내가 두발시키는 말을 쓴 거고요. So recovery as much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full day off more productive 내려왔고요. vacation as good investment 내려왔고 그 다음에 less time 덜 일하는 데 그러니까 쉬는 거라는 거죠. 덜 일하니까 더 좋고 마지막 요거 human needs 있죠.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human needs는 인간의 필요죠. 나는 단지 이 마법은 없어. 내가 더 적게 일하는데 많은 양을 할 수 있던 건 뭐였냐면 난 단순히 그냥 인간의 필요에 집중했을 뿐이야. 인간의 필요는 게 뭐야? 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리커버리 연결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은 유지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왜냐면 이것저것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문 유형을 예시 나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쉽게 오늘은 14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하고요. 일단 그래서 숙제는 어떻게 나갈 거냐면 숙제만 말씀드릴게요. 영화 다 썼지? 자, 오늘은 오늘 한 셀프 테스트 복습해보세요. 아시겠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좀 복습해보시고 오늘 복습할 시간 따로 안 줬잖아.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원래는 9부터 14번 있죠? 이거 복습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18번까지만 문제 풀어보세요. 18번까지만. 그래서 단어 외워보시고 베이직은 오늘 해당되는 세 분만 좀 해서 Y 해오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